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주말까지 또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11월 11일이었죠. 이제 광군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나 징둥같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국의 연례 최대 쇼핑 할인 행사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매출들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광군제를 처음 시작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 기간 자사의 타오바오나 티몰의 총 매출, 참여의 가맹 점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티몰 측에서는 행사 기간 방문 고객 수가 8억 명을 기록했고 거래 금액은 1억 위안, 그러니까 약 180억 원을 넘는 브랜드 수는 402개를 기록했다고 함께 밝혔는데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유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징둥닷컴 역시나 올해 거래액이나 주문량, 고객 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와 징둥도 모두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구체적인 거래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중국의 소비 둔화세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됩니다. 2019년 광군제 당일 24시간 동안 중국 소비자들은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38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의 국가우정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까지 이 전국의 택배 수가 52억 6,4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소비 둔화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일단 광군제 기간 동안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함께 호재성 뉴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 미국 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면서 85만 2,904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2%에서 7.4%로 2.2%포인트가량 늘어났는데요. 업체별로 순위를 봤을 때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면서 57.4%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4위 그리고 기아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의 모든 성과들을 합쳤을 때 등록 대수는 6만 4천 대, 점유율은 7.5%로 테슬라에 이어서 2위로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꽤나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는 전략적으로 상업용 전기차 리스의 판매 비중을 늘리기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 판매에서도 현지 딜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할인 정책을 펴게 되면서 보조금의 혜택을 상쇄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미국의 브랜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들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부품 쪽으로도 현대모비스까지 함께 호조 소식 살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포드가 튀르키예 대기업 코치와 함께 추진하던 튀르키예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에 대한 설립 계획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 코치는 이날 공시를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철회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소비자들의 EV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 배터리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상호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월에 3사가 체결했던 MOU가 구속력도 없고 본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비용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2월에 이들 3사가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바슈켄트 지역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2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향후에는 45기가와트까지 확대하기로 한 점에 합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SK온의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LG엔솔까지 합작법인을 철회하게 됐다는 점 전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 종목들의 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언급된 LG에너지솔루션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럼피스킨병 어느 정도 사라졌나 싶었는데요. 전북고창의 한우 농가에서 다시 한번 의사 환축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고창 상하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 피부 병변과 식욕 부진이 의심된다는 소의 럼피스킨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신고 직후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차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농가는 도내 4번째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4.3km 떨어져 있고요. 백신 접종을 10월 31일에 완료를 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좀 잠잠했던 럼피스킨 병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심환축이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파루나 대한미생물, 중앙백신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육개주로 반사수에 걸 수 있으니까 마니코 같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진그룹이 지난 11일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양 기관과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유진그룹은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이 51%, 레미콘이나 건자재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ENT를 통해 YTN을 인수하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유진기업과 동양은 양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서 인수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방통위의 인수 승인인데요. 방통위 인수 승인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YTN은 내년 초쯤에 새 주인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서 YTN을 포함해서 유진그룹주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에서 흐름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YTN,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같이 유진 계열사들 함께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한미반도체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규장 흐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31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1%나 급감하면서 29억 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매출이 418억 원, 영업이익은 102억 원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요.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본딩 장비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HBM 수요에 발맞춰서 인천 3공장에 본딩 장비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HBM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의 호재에 올랐던 이 한미반도체 실적에 대한 쇼크가 발생하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이 여파는 다른 HBM 관련 종목들로 번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간외에서 HBM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워트,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